만약에 안 준다면 네. 요즘 아이들이 자주 많이 부모님을 협박하는 게 네. 왕따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 안 주면 나 왕따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부모- 게임 못하면 나 왕따 당하는데 이런 왕따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머님들이 가슴이 막 철렁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줬을 때 왜 부분과 안 줬을 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안 줬을 때를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대부분이 카톡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PC 버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 실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고 연구 통계에도 그런 연구는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스마트폰과 사이버 세계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의 학교폭력 담임 교수이신 서민수 경찰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께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네. 또 소중한 유익한 정보 이런 거 한번 쏟아내 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유아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기에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려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 정말 네. 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청소년 쪽에 좀 많이 네.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연령이 요즘 조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 해당하는 유아라든지 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청소년과 큰 다른 차이점이 별로 없고 네. 오히려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이들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좀 어린 연령의 학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사줘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버티는 것이 정답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만약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중에 우리 자녀를 네. 술집이 되게 많고 네. 비틀거리는 어른들이 되게 많은 네. 그런 골목길에 늦은 시간에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 있는가? 네. 그런 부모님은 전혀 없죠. 그쵸. 근데 스마트폰은 왜 그렇게 간단한가라는 걸 질문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한 번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뒷골목의 술집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돼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간대할까? 네. 그러니까 뭐 꼭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무한대로 그냥 아이에게 그냥 스마트폰을 맡기는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 과의존. 아, 네네. 중독 같은 예, 거. 약간 네. 아이의 선택권을 너무 뺏어가서 공부를 안 한다든지 네. 엄마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네.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만 사실은 좀 많이 하시고 아, 계신데 네네, 맞아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 스마트폰이 많은 역기능, 네. 아이에게 많은 유해한 정보라든지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장 출입 경로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과의존이라든지 중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전자기기, 네. 디지털 기기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청소년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놓고 이제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연락이 오시거든요. 네. 뭐냐면 네. 쳤는데 뺏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주는 걸 계속 해야 되나? 네. 근데 뭐 통제가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보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제가 너무 반가웠던 건 스마트폰을 주기 전에 지금 단계인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스마트폰을 일단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되었을 때까지는 사실은 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건 네. 사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만에 하나 줘야 되겠다면 거기에 나름대로 규범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안 준다면 네. 요즘 아이들이 자주 많이 부모님을 협박하는 게 네. 왕따잖아요. 네. 예, 스마트폰 안 주면 나 왕따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부모- 게임 못하면 나 왕따 당하는데 이런 왕따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머님들이 가슴이 막 철렁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줬을 때 왜 부분과 안 줬을 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안 줬을 때를 놓고 봤을 때는 아이가 대부분이 카톡은 어떻게 하냐, 친구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일부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PC 버전을 통해 가지고 네.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 실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고 연구 통계에도 그런 연구는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지혜롭고 네.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구책을 찾고 예,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줄 때 잘 주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주냐면 그냥 가볍게 예, 우리 아이 뭐 생일 선물이라고 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고 아니면 학교 들어갔다고 기념으로 주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쉽게 스마트폰을 허락을 받아버리면 네. 아이는 스마트폰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때 아이가 규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스마트폰을 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괴롭히는 거죠. 네. 몇 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것만 볼 거야?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계속 아이에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는 되게 걱정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있어? 아이에게 자꾸만 괴롭히고 간지럽히면 아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마트폰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까다로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 때 사실은 좀 잘 줘야 된다. 네. 만약에 안 준다면 아이가 안 주는 대신에 공백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예를 들면 일단 부모님이 좀 바빠지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부모님께서 많이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안 하면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그쵸. 다른 거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아이는 뭘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이랑 네. 같이 이거 말고 이거 해보자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그냥 무조건 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는 상상으로는 지금 친구들이 지금 모여서 게임을 하고 있을 네, 거고 이 네. 생각이 막 드는데 이 생각을 못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들이 공모전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가지고 아이랑 같이 공모전을 준비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용인데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세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걸 그렇게 꽤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에 네.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네. 한 1, 2학년 정도만 탁 해주면 나머지 3, 4학년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네네.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몇 년간 계속 하라고 그러면 사실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제가 좀 죄송한 부분인데 네. 처음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네. 그러면 수시로 좀 검사해보고 좀 체크해보고 이래야겠죠? 이렇게 가자고요. 네. 뭐냐면 결국엔 딜레마예요. 네. 어떤 딜레마냐면 네.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을 본다라는 건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엄마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에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아이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네. 효능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카톡을 막 열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어떻게 해서 스마트폰을 열어보려고 아이가 잠잘 때 옆에 숨어가지고 비번을 이렇게 푸는데 이게 3번을 풀다가 틀리면 30초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어머님이 이 30초가 엄청 길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깰까봐. 근데 그 노고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의 어디까지를 개입을 해야 될 건가.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일치를 겪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 갈등과 불일치를 다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한다면 100% 아이는 안전하죠. 예, 장담합니다. 대신에 꼭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갈등과 불일치, 실수와 또는 실패에 대한 경험도 아이가 성장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잡을 것인가, 모든 걸 다 개입한다면 사실은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런 아이가 초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연결이 부족하고 그리고 곁에 친구들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왜냐면 아이들은 우당탕탕 뭘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개입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에 네. 표준에서 좀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이거를 다 뒤지는 건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는 좀 합의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저는 뭐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네. 말하죠. 네.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의 어플 기록장이라든지 네. 내 아이의 스마트폰 콘텐츠 기록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엄마가 모르는 어플 깔면은 엄마가 상당히 실망할 것 같아. 왜냐면은 엄마가 불안하잖아. 대신에 네가 어플을 깔고 싶으면 엄마한테 반드시 설명해주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줘서 같이 엄마도 알고 있고 네. 너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요 부분이 지금 부모님 사이에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플 기록장을. 네. 예,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 붙여놓고 네. 예, 아이가 갑자기 수시로 막 하죠. 엄마 네. 이게 이 게임 깔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항상 바쁠 때 아이들이 엄마 이거 깔아대요 하거든요. 그 작전인가요? 그렇죠. 작전이죠. 아이들은 딱 빈틈을 보고 있죠. 네네. 예, 이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습력이 되게 네네네. 좋아서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전략적이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이 모르게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아이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도 좀 위험한 게 네. 이게 과연 아이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예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다 동의받고 한 거다라고 하지만 네. 이걸 동의를 해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를 가장한 강요. 그렇죠. 약간 약간 좀 스마트폰 사줄 건데 하려면 이걸 네가 해야 돼라든지 그렇죠. 조건이었을 가능성도 딜을 있죠. 한다든지 네. 예, 사실은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믿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디지털이 위험하다고 해서 디지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막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사이버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이 워낙 네네. 많으니까 디지털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드는 게 디지털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디지털은 참 좋은 기술이라는 네. 거죠. 근데 우리 아이의 이야기만 똑 떼놓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방식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이의 제일 중요한 아이의 주체성이라든지 자율권을 침해하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못한 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수동적이 돼버리는 약간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의 안전을 하나 챙기기 위해서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네. 그러면 뭐 어플에 들어가서 세세히 어떤 기록들을 다 보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떤 어플을 갖고 있고 어떤 걸 깔고 싶어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세이프 네. 가드 같은 이런 아이들 네. 그 안전 프로그램들이 다 네.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 다 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까신다면 저는 아이하고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네. 예, 아이 모르게 부모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그 어플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네. 예, 있어서 굳이 안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대화거든요, 대화. 네. 이 대화 내용을 알고 싶어 해요. 네. 친구들하고. 네. 근데 보시면 다 상처받거든요. 대화 창에 다 욕이고, 네. 다 좀 선정적이고, 네. 막 그거 보시면 어머님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이프 정도의 어플을 까시고 네네. 아이하고의 동의하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되는 수준이라면 네. 아이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어플을 숨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엄청 많죠. 그 구글 스토어라든지 네.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네. 실질적으로 한번 쳐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예, 그냥 어플 숨기기. 예, 아니면 스마트폰 내용 자체 전체를 숨기는 것도 있어요. 오. 그래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누가 갖고 있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미 아이들 사이에 네트워크에서 어머. 이미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애쓴다. 그냥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오늘 체킹 들어왔구나. 우리 엄마가 오늘 몇 번 들어왔구나. 이런 거 솔직히 다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 엄청난 경쟁이래요. 아, 쫓고 쫓기는. 그렇죠. 네. 예, 이게 약간 전쟁이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이와 만들어야 되는 약속 같은 거 꼭 이것만은 그래도 좀 약속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님들이 워낙 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그 금고가 되게 유행이거든요. 네.
밤 10시가 되면 금고 안에다가 네. 모든 가족의 스마트폰을 넣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잠궈요. 네. 그래서 아침까지 못 열죠. 이건 부모도 못 열어요. 오. 이거는 단순하게 금고가 개념이 아니라 그 집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 말하면 네. 우리 집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표준이 있는가? 아이의 콘텐츠에 대한 표준은 좀 있는가? 우리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는 드라마를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드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이건 사실은 우리 집안만에 가지고 있는 원칙, 이걸 조금 더 말하면 표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 집만의 표준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면 똑같이 몇 시까지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규정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아이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사실은 일 때문에 네. 야간에도 전화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사업 때문에 네. 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된다면 네. 정말 아이 몰래 갖고 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네. 전화 통화를 해야 될 정도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이걸 왜 따라야 되는 거지? 또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그렇죠. 아이에게 이런 의구심을 줘버리면 사실은 이건 상당히 아이의 윤리라든지 규범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치원 단계 때와 초등학교를 갓 들어갔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첫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사회 규범에 대한 공부를 요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갔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라고 이게 이야기하곤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아이들은 갑자기 달라지질 않아요. 아, 예, 저희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네. 결국에는 항상 초등학교 때 예, 부모님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예, 가벼운 허락 또 깐깐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제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좋은 것이 지금 그 출발 시점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그쵸. 것 같아요. 네. 일단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위험해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아이가 스마트폰에 민감한 반응만 보이면은 부모님은 일단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누가 타치하려고 하면 뭔가 민감하게 한다든지 네네네. 갑자기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다시 조금 더 구입해달라고 엄마를 쪼른다든지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해지면 어머님들께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는 나한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의 일상에서의 어떤 소통에 대한 방식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숏폼이라든지 네. 쇼다행 네. 다시 말하면 쇼다행 짧지만 이게 그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디지털 문화를 네. 가지고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면 네. 결국엔 뭐냐면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대화는 긴 것보다는 짧아야 되고 네네네. 오. 어려운 것보다는 쉬워야 되고 재밌어야 예, 되고. 느린 네. 것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쇼폰과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은 진지하게 엄마, 아빠 막 고민 있어요. 이야기를 아이가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특성상 항상 엄마가 바쁠 때 아빠가 힘들 때 옆에 실 와가지고 엄마 바빠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뻔히 바쁜데. 예, 아빠가 꼭 당직하고 아니면 저녁 늦게 피곤해가지고 퇴근해 와가지고 피곤해라고 아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 바빠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사실은 그건 뭐냐면 아이가 지금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지금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바빠, 아빠 뭐해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폼이지만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사실은 엄마 내가 유치원에서 내가 학교에서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엄마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라는 이 긴 문장이 딱 줄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자체를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는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 좀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뭐 요리를 할 때나 아니면 책을 볼 때나 아니면은 또 어머님들끼리 뭔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바쁜데 옆에 와가지고 애가 그냥 귀찮게 하는 것처럼 툭툭 떠냈던 게 사실은 그게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네. 엄마 아빠가 결국에는 이걸 눌러버린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경찰관님을 네. 모셨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연루되는 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보고 있는 콘텐츠 옆에 성인 광고가 뜨기도 하고 네.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도 네.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네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네.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 자체를 조금 지금 부모님들께서 인식을 해가지고 좋을 것 같고 네.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큰 유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이버 폭력이고 네.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가장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수 네.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언어 폭력이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네. 유치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는 표현이나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네. 예, 아이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익명성인데다가 네. 비대면성인데다가 그다음에 또 시공간에 대한 네.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오프라인보다는 용기가 더 많이 나와요. 네. 네. 예, 일단 자기를 못 알아본다라는 약간 장점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자기는 사이버 공간 안에 들어가면 약간 투명 인간이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가 생기고 오프라인 때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연예인분들도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쵸. 내가 어렸을 때 남긴 그런 인터넷상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도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먼 이야기고 그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아이들이 디지털 공간은 기록이 정말 잘 된다는 네.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네네. 카메라를 찍거나 이러질 않으면 CCTV가 있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네네. 근데 사이버 공간은 대화를 하는 순간 네. 녹취라는 걸 있고 녹화라는 게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캡처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캡처 기능이라든지 통화하면 녹음 네. 기능이라든지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법이 또 개정될 예정이죠. 녹음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잘 된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는다. 아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흑역사. 네. 너의 흑역사가 될 수 있다. 네. 요 그런 정도. 말이 와닿겠네요. 네,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네. 좀 해주면, 네, 흑역사.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 네. 사진이 네가 올리지만 이 사진이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올리는 순간 누구게 되냐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정말 조심해서 올려야 되고 아이가 만약에 혹시라도 틱톡이라든지 네. 이런 SNS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SNS에서 친구 추가를 정말 신중하게 그냥 하지 말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은. 네. 근데 이게 또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친구 추가는 좀 신중하게 대신에 전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디지털 범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은 전송이거든요. 이게 전송이 한 번 되고 나면 상대방에게 보내고 나면 이게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송 안 하는 문화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하나의 표준? 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하나의 표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디지털 공간은 기록이 되게 잘 남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를 올리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좀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기록이 잘 된다라는 것도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은 그쵸?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그렇죠. 없다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전송을 한 번 하면 절대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디지털 알고리즘 자체를 놓고 보면 네. 해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은 워낙 무한대로 퍼져가지고 이 모든 걸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네. 말하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전송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이 SNS를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의 스케줄 같은 거를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천하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랑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거를 올리다 보면은 우리 가족의 지금 현재 위치
위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상에 공유가 되는데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뭐 안 좋게 악용되는 사례가 흔한 경우인지 아니면 흔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평소에 꼭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궁금해요. 흔하죠. 흔하다 못해 이게 일반화됐다라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엄청 걱정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얼굴이 노출된다라는 게 엄청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이의 스마트폰 안에 SNS만 딱 들어가면 아이의 얼굴이 뭐 수십 장, 수백 장이 지금 유포되고 있죠, 사실은요. 네, 네, 네. 더군다나 친구 추가만 하게 되면 아이의 프로필을 다 볼 수 있고, 네. 아이의 댓글을 볼 수 있고, 아이의 학교, 소속까지, 심지어는 아이들이 휴대폰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건 어찌 보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일 수밖에 네,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SNS에서 자기가 진열된다라는 걸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이들은 지금 진열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위험에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네네. 그리고 또 사이버 상의 어떤 이런 안 좋은 것에 연루되는 것들의 예방 차원에서 이게 좀 뭐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교육의 접근이 좀 달라야 하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남자 아이에게는 특히나 이런 걸, 여자 아이에게는 특히나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특징은 확실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학생들은 관계 형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SNS를 많이 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재미와 오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게임 아니면 특별한 콘텐츠,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조 행위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경우, 예를 들면 관계 형성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내가 하기 싫어도 따라가야 되고 네네. 내가 선택권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인플루언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동조되는 현상.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되는 동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다. 네. 남학생들은 이제 모방 행위가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동조와 모방인데 남학생들은 게임에서 배웠던 말이라든지 약간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게임 안에서 그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욕설이 많다라는 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욕설들을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상을 정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게 되는 모방을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해서는 안 좋은 언어 폭력을 할 수도 있고 성희롱과 같은 그런 아주 민감한 주제까지도 그냥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게 되는 이런 모방 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별도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SNS에서의 익명성은 사실 어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 어떤 문화 좀 이렇게 위계질서나 아니면은 좀 허세라고 할까요?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사이버상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우 관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관계도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거 못지않게 이제 SNS 상에서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약간 안 좋은 문화가 있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좋아요가 많아야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이건 굳이 나쁜 문화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왜?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아요라든지 이런 그 소셜 관계에 대한 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아요에만 몰입이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좋아요. 이런 안 좋은 문화가 좀 사실은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경찰관님이 보시기에 네. 그 예전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과 요즘 사이버상의 그런 폭력이 어떤 점에서 좀 많이 다른가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사이버 공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폭력에 대한 평범성을 좀 준다. 다시 말하면 폭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좀 현상이 좀 있다. 지금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 네. 뭐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SNS 플랫폼을 보면 그냥 폭력적이고 또는 좀 잔인하기도 하고
네. 또는 또 선정적이기도 한 이 콘텐츠들이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그냥 과자처럼 소비되고 있거든요. 폭력을 과자처럼 소비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은 새우깡을 나눠 먹듯이 이상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예전에는 SNS가 없을 때는 동기가 좀 확실했어요. 뭐냐면 쟤가 나한테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이해를 갖다가 때렸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그냥 재미나 장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한 이유가 없대요. 사이버 폭력의 실태조사를 봐도 이유가 없대요. 그냥 재미나 장난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폭력을 저지른 다음에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몰랐다고 하죠. 예, 이게 폭력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작년에 서울시 여성정책과실에서 참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어요. 뭐 했냐면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 91명을 모아놓고 질적 연구를 해가지고 인터뷰 방식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성범죄를 하게 됐지 이렇게 연구를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91명 중에 96%가 자기가 한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데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착취물이라든지 이런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컨텐츠를 봤는데도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아이들끼리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품평회를 하고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과자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아이들의 그 범죄라는 그 약간 그 안에 배경에는 아이들이 지금 폭력인지 아닌지 자체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폭력적인 콘텐츠가 많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이게 너무 그냥 편하게 과자처럼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강조하는 게 소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엄마 아빠랑 같이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는 이 소파에서 네. 아이의 콘텐츠의 기준이 나와야 된다. 러닝맨을 보는데 이 러닝맨이 초등학교 1학년이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심지어 그것이 하고 싶다를 같이 아이랑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가 본다라는 건 아이에게 절대 1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이에게 폭력이 과자처럼 학습이 된다라는 걸 봐야 돼요. 이 미디어 자체가 과자처럼 섭취되고 있다라고 해서 스낵커블 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폭력이 지금 폭력적이지 않다. 아이들은 전혀 그걸 못 느낀다. 물어보면 몰랐다고 하고 그게 폭력이었어요라고 하고 심지어 연루돼서는 안 되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성범죄마저도 이걸 폭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 놀랐던 게 오징어 게임이나 뭐 수리남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 플랫폼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짤로 해서 그거를 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원래 넷플릭스에 나오는 건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막을 수 넷플릭스를 있을까?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50%는 그 유튜브에 줄거리만 보는 파가 있고 네. 아이들이 있고 네. 나머지 50%는 엄마 계정으로 봅니다. 엄마 계정으로 엄마 이거 좀 볼게요. 엄마 급한 거 있는데요. 이거 좀 볼게요. 오징어 게임을 안 보면 엄마 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고 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는 다 그 연령별로 표준이 등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은 절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돼요.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과태료를 물어요. 독일에서는 이 자체를 볼 수 없게끔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놨어요. 외국의 문화원에 가서 외국인 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모두 스쿼드 게임을 봤냐고 하면 오 마이 데이, 오 마이 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반응 자체가 다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야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단순하게 문장보다는 부모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보고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지라고 하지만 아들 그걸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게임에 졌다고 머리에 구멍을 내고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벌 수 있게끔 이게 완벽한 줄거리인데 물론 눈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거죠. 수리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뜨고 있는 또 우영우, 네.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건지 콘텐츠. 저학년한테는 안 맞거든요. 이게 12세 이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모님들이 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체킹을 했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아이의 콘텐츠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많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 노출이 되고 섭취가 되면 결국 폭력은 과자처럼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부모가 조금 더 깐깐하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깐깐하게 이러한 것들을 표준을 잡아주면 아이는 여기에서 폭력은 폭력이라는 진정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네. 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이렇게 그 한참 오징어 게임 할 때 네네. 아이들이 막 오징어 게임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네네. 하다가 게임 치니까 탕탕탕 총 쏘고 오. 이게 그냥 버젓이 나오고 네. 있는 거예요. 모니터, 우측 윗부분에 연령을 꼭 보셔야 됩니다. 설령 안 본다 하더라도 자꾸만 깐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아이가 이제 게임을 다운받아 달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중간중간에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고 그쵸. 폭력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안 볼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하려면 반드시 그 광고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광고에도 연령대를 정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때는 네. 이런 프랭카드가 다였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이 되면서 이제 배너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배너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아이들의 문제는 스마트폰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에서는 광고가 제일 그래서 이번에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정책 중에 하나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둔 것도 아이들에게 위험한 광고를 차단하겠다. 네네. 게임 같은 광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발. 네. 예, 중국발 이런 유럽에서 오는 이런 범죄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게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임의 내용이 없는데도 광고를 오히려 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각시키는 게 되게 네. 많죠. 그 뭐 네. 대표적으로 막 그런 몇 개 있어 가지고 이게 차단되기도 했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보는 컨텐츠를 허락을 할 때 그 연령을 꼭 반드시 좀 체크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게임을 다운받을 때도 이 연령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 2019년도 이후부터 부모님들께서 이제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네. 게임을 받거나 어퍼를 받을 때 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의 간단한 동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좀 더 부과됐어요. 어. 이제는 부모님이 모를 수가 없게끔 만들어라. 네. 그래서 메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절대 아이가 다운받는 거를 모를 네. 수가 없게끔 해라라고 네, 해서 네.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다운받는다는 건 이제 부모의 책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다운받는지 우린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네, 있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모를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책임이 더 강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다운받는지를 아이가 다운받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가 항상 바쁠 때 네. 항상 바쁠 때 요때 딱 노리기 때문에 네. 절대 표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네. 어퍼를 다운받는다. 아이가 콘텐츠를 본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가 중요한 게 있어도 잠깐만 하고 엄마 보여줘라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네. 대화 내용 중에 자녀와의 대화나 소통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또 차이가 크잖아요. 부모 세대와 아이들 세대와 차이가 너무 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또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죠.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아이들보다 디지털 역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디지털에 대해서 기술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교사분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디지털 역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보다 디지털 기술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디지털 역량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세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단순한 어플만
좋아하시지 실제 디지털의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먼저 디지털을 올리셔야 된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뾰족한 수 같은 게 있을까요? 요거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 문제 내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재산을 한 번도 가져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네.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소양은 현대 소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양은 뭐냐? 대체적으로 예전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뭐 인의 애지, 뭐 충효 성실, 공손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효를 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 남들 놀 때 나는 실컷 일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걸 배려하라고?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착하라고? 착하면 왕따 당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양은 완벽합니다. 제가 이 소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이 소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가족 사이에 이게 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소양을 가지고 있다? 맨날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맨날 좋아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하거든요. 이 소양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글자의 외래어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리액션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리액션 안에 뭐가 있는지, 리액션 안에 인성이 있고요. 리액션 안에 배려도 있고, 리액션 안에 적극성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저한테 와서 대장님 하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저 앞에 와서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리액션이 하도 좋아가지고 저기 한보다 10m 전부터 좀 불안해요. 막 넘어질까봐. 근데 막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대장님 하면서 이렇게 막 까붑니다. 다 아이들이 안전하지만 셋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리액션이 강한 아이입니다. 리액션이 강한 아이가 왜 안전하냐면 제대로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미안함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말이 줄어가지고 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을 안 한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특히 저학년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상한 걸 보거나 이상한 걸 경험하거나 나쁜 걸 경험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징후를 발견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가 최소한 부모님이 지금 저학년 때, 유치원 때 아이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아이에게 표현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왜 어떤 아이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나쁜 걸 경험하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떤 아이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건 아이의 그냥 평범한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쳤던 효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잘못이다 잘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표현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어머님들께서 하트를 좀 장착을 하시고 네. 애가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이제 몸으로 제스처로 표현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애착을 느끼고 안심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애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에 해주신 이 이야기도 울림이 그쵸.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른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드셨던 부모님들이라도 이 마지막에 리액션 부분, 그쵸. 내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리액션, 아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리액션들, 요 부분만 체크해보고 또 노력해 보셔도 정말 많은 거를 얻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오늘 육아연구소 서민수 경찰관님 모시고 우리 아이 스마트폰과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함께한 영상이 우리 아이의 정말 안전한 생활을 앞으로 꾸려 나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콜로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